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개 끝나고 2주차예요. 본격적으로 본론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C를 써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시절에 구경했었던 파이썬 관련한 얘기, 그 당시 우리가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같이 구경해 봤었던 기본적인 개념들이 일단은 C에도 동등하게 잘 들어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와 같은 것들 간단히 짚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스타트 해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학기에는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거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뭔가 일 시키고 싶을 때 컴퓨터는 이런 문장들 우리가 잘 순서대로 적어 놓으면 적절하게 순서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차근차근 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숫자 계산을 틀린다라는 거 그런 거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한테 뭘 시킬 수 있냐, 달리 말하면 우리가 키보드로 무슨 다양한 문장들 수식들을 적을 수 있냐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값 3개를 몰아서 담게 할 리스트라든가 인덱스 개념 그런 것도 구경을 차근차근 하고 간단한 게임 만들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대학교 방학 엄청 길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견디고 지금 9월에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2에서는 이제 약간 중심점이 바뀝니다. 이젠 중심점이 인간인 내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친구 컴퓨터 자체의 특성을 거의 빼다 박은 느낌으로 파이썬이랑 다르게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같은 복잡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에는 C를 사용하던, C가 처음 이제 탄생한 시절에는 컴퓨터의 성능이라든가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C를 다루기 시작할 건데, 일단 여러분이 그런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같이 논의하기 전에 당분간 우리가 C 프로그램 만들 때 자주 사용하게 될 요소들을 먼저 둘러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있고 조금 이따 중간 쉬는 시간 우리 매주 가질 예정이고, 오늘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저랑 같이 약간 반쯤 현장학습 같은 느낌으로 구경해보고 집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 켜시면 그 보라색 아이콘 있잖아요.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같은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창이 뜨면 성공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게 안 뜬다라면 저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을 해주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일단 이 하얀색 화면을 봤다면, 물론 검은색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작 어쪽에서 버튼 4개 있는 화면을 봤다면 그 환경 구성하는 거 0번, 1번, 2번 중에 최소한 0번은 지금 성공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그 시작 버튼 4개 중에 맨 아래 거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바로 눌러봅시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C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C 말고 다른 거 써서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도 이것저것 많이 소개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왼쪽에 최근 프로젝트 템플릿에 이렇게 CP2 프랙티스라는 게 항목이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맨 위에 새로 만들기와 같은 태그가 붙은 CP2 프랙티스라는 게 있거나 할 겁니다. 둘 다 아니면 요 템플릿 검색에서 대충 CP 정도까지 치면 검색해서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옮겨놨었던 우리 수업용 C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미리 세팅되어 있는 선택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보인다라면 이 오른쪽에서 검색해서 찾으셨든 왼쪽에 있는 거 고르셨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C 프로그램, 새로운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의 이름을 결정해 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번호를 자동으로 매겨주는데, 지난주에 이제 테스트하면서 1 해가지고 자동으로 매긴 거 그대로 썼었다면 이제 2라고 자동으로 매겨줄 겁니다. 오늘 2주차기도 하니까 요거 2로 이렇게 잡혀있는 그대로 들고 가시고, 혹시나 요 아래에 체크박스 뭔가 솔루션 어쩌고 저쩌고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 돼 있다면 누르고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인 그럴싸한 창이 뜨고
아래줄에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같이 엄청 빠른 속도로 작업을 끝내줄 겁니다. 만약 이게 작업이 끝났고 이렇게 창이 떴다면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가 있을 거고 여기를 열어보시면 소스 파일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고 그 안에 main.c에서 이제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때 .py 파일에다가 내용 적었다면 우리 이제 C 프로그램 만들 거니까 .c 파일을 하나를 미리 동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 두시면 시작할 준비가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pdf 파일을 제가 그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워포인터를 써서 요 슬라이드를 만들고 얘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이 열 때 그 크롬 있잖아요. 구글에서 만든 크롬으로 열지 마시고 얘를 이제 그 있잖아요. 연결 프로그램 한 다음에 MS가 만든 에지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시면 똑같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내 비주얼 스튜디오에 붙여넣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사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복붙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예시 코드들을 내 비주얼 스튜디오에 옮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걸 직접 내가 키보드로 치는 건 귀찮을 겁니다. 나중에 실전 가면 그때는 이제 예시 코드는 없지만 GPT가 알려준 코드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이 복사 붙여넣기 해두고 나 지금 내 문제에 걸맞는 느낌으로 예를 들면 따옴표 안이라든가 덧셈 좌항 우항이라든가 고쳐가면서 코드 짜실 테니까 복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살짝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 제가 지금 복붙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우리 지난 학기에 썼던 아이들이랑 다르게 계속 우리를 조금 더 면밀하게 도와주기 위해 이런저런 작업을 뒤에서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뭔가 박스를 우리 코드 적는 곳 왼쪽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가 컨트롤 S를 누르면 이렇게 전부 다 그린 라이트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 C 드라이브에 있는 진짜 main.c에 적혀 있는 거랑 완전히 동일하다. 변경되지 않았다와 같은 것. 그래서 잘 세이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이런저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색깔도 좀 더 다양하게 입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거만큼이나 조금 애매한 게 저 보세요. 지금 여기는 제가 위에 한 줄, 밑에 세 줄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마치 뭐 가방에 패키징한 것 같은 느낌으로 압축해 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걸 제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더니 얘가 자동으로 지금 막 중괄호 열고 닫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들여쓰기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맞춰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컨트롤 G를 한번 누르면 원본을 다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느낌의 원본을 붙여넣기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줄맞춤이라든가 엔터키 중간중간 일부러 쳐주는 거라든가 등등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여러분이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아무데나 붙여넣기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쁘게 줄 맞춰주는 건 아니기는 해요. 적절한 자리에 잘 했거나 아니면 이제 붙여넣기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특정 글자 여기까지가 중괄호 내용물이야를 의미하는 닫는 중괄호를 친다라든가 아니면 아무튼 이게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끝이야 등등을 의미하는 글자들을 칠 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러분의 .c 파일에 적혀있는 여러분의 C 코드의 일종의 서식을 자동으로 맞춰주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붙여넣기 할 땐 자동으로 그걸 해줘요. 마치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그 들여쓰기 조금만 틀려도 바로 꺼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사실 C에서는 들여쓰기가 필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이썬 한 학기하고 넘어온 입장에서 여기까지가 뭔가에 대한 내용물이구나 와 같은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줄맞추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일단은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단축키 컨트롤 E를 누른 다음에 손을 다 띄고 D를 누른다든가
F를 누른다든가 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 또는 내가 원하는 파일 전체에 대해서 줄맞추기를 다시 한번 해줘 같이 수동으로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세팅 그대로 갈 거라서 큰 상관은 없기는 한데 여러분 이제 회사에 취업한다던가 해서 우리는 띄어쓰기 이렇게 할 거예요. 엔터키 이렇게 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사용 세팅을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에 설치를 해주신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런 거 알아먹을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일단 우리 수업용 세팅은 지금 여러분이 지난 학기 파이썬 코드 적을 때 느꼈던 그 있잖아요. while문 적을 때 while, true, 콜론, 엔터 치고 들여쓰기해서 내용을 적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첫 줄 아래 엔터키 충분히 치고 그 다음에 내용물은 가급적 무조건 들여쓰기를 해서 표현하도록 그렇게 지금 맞춰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가 옳다 그르다 같은 게 아닌 일종의 취향 내지 어떤 동네별 풍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단축키가 있는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아마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거 생각해 봐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켰어요.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열어봤더니 .c 파일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었어요. 뭔가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또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나 지금 C 코드 정말 치고 싶은데 할 때 .c 파일을 먼저 만들고 코드 치고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랑 다르게 프로그램 만드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하고 일종의 사전 준비,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를 미리 약속을 해놓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C 코드는 어느 .c 파일에 적을 겁니까? 같이 실질적인 키보드 치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는 일단은 뭐 동네마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사실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번 학기에 아마 파이썬 쓰는 다른 과목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패턴 인식인가가 이번 학기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면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아무튼 다른 파이썬을 쓰는 전공 수업에서는 우리가 썼던 아이들이랑 다른 프로그램을 쓸 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파이썬 프로그램이지만 프로젝트 먼저 만드세요와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열심히 여러분이 키보드 쳐서 .c 파일의 내용 다 적었다면 그걸로 이제 C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행하기 위해 단축키를 컨트롤 F5를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쓸 땐 그냥 F5를 눌렀는데 여기는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줘야 돼요. 그 노트북 쓰는 친구들 늘 그랬듯이 그냥 F5 누르지 않고 펑션 키랑 F5를 둘 다 눌러야 되는 세팅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눌렀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몇 초 기다리면 이렇게 새로운 창, 근데 까망색 창이 보통은 뜰 거고 뭐 당연히 나올 것 같아 보이는 그 글자들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3글자가 검은 창에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을 닫으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세요. 누르면 진짜로 창이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 잘 됐는데 나 까만 창 못 봤다, 헬로 월드 못 봤다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5 눌렀을 때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효과들이 나오냐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F5 눌렀을 때 보통 이제 아까 전에 그 프로젝트 만들었습니다 같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맨 왼쪽 아래를 보시면 눌러볼게요. 얘가 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드 성공과 같은 느낌으로 컨트롤 F5를 누르면 빌드라는 거를 수행을 해서 그게 다 끝나서 성공했다라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작성한 C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둔 C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현재 세팅상으로는 C 프로그램 실행할 때 뭔가 지금 우리 파이썬의 프린트라는 함수 써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도 프린트 F 괄호 닫고 그런 표현이 있어 보였고 그 다운표 안에 적어둔 내용 그대로가 다만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창, 새까만 창에 출력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살짝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살짝 온을 띄워 놓고 다음 단계 차근차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방금 적어놓은 코드 살짝 다시 보면, 자,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문장 아무거나 다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py 파일이라든가 인터랙티브에다가 그 꺽쇠 3개 나오는 거. 자,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쓸 수 없지만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두신 기능, 우리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모듈이라고 한다라고 나중에 또 배웠죠. 예를 들면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들이 있는 타임 모듈을 임포트해 오는 게 가능했었어요. 또는 주사위 굴리기 위한 랜덤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제가 만들어 놓은 뭔가를 GUI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시에 우리가 별도의 문장, 엄청 특별한 문장인 임포트 문을 .py 파일 보통 맨 위에다가 적어 놓고 스타트를 했어요. C도 일단은 비슷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원래는 Shift 3 하에서 적는 저거를 넘버 사인이라 부르는 게 정상이긴 한데 대부분의 C 프로그래머들은 저거를 그냥 샵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샵 인클루드로 스타트하고 꺽쇠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꺽쇠 안에다가 뭔가 파일 이름 같은 게 지금 적혀 있는 저거를 맨 위에다 적고 스타트를 했어요. 아무튼 stdio.h입니다. .h는 뭐 다른 의미일 것 같고, 일단 stdio는 뭐의 약자냐? 스탠다드 std, 그 다음에 io는 뭐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인풋 아웃풋의 줄임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기본적인 표준적인 C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입력과 출력,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기능들을 저 샵 인클루드 어쩌고 한 줄을 맨 위에다 적어 놓으면 그 아래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쟤는 문장은 아니기는 한데 파이썬 동네에서 임포트 타임 해놓고 스타트 하듯이 샵 인클루드 저런 식으로 해놓고 스타트 하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저걸 왜 굳이 적었냐? 지금 우리가 사용한 printf라는 함수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헬로 월드를 프로그램 바깥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 적어놓고 스타트에 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랑 비슷하게 우리가 저 샵 인클루드 할 수 있는 수많은 뭔가들이 존재할 겁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골라가지고 맨 위에다 적어놓고 여러 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놓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요 덩어리는 사실은 하나의 함수정의입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 함수정의는 이런 느낌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조금 슬프게도 임포트 문, 그 다음에 함수정의, 파이썬 동네에서는 둘 다 문장의 일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게 C의 함수정의는 문장의 일종은 아닙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문장 2주차에 등장했잖아요. 3월 달에. 기억 안 나는 게 정상. 문장이 뭡니까? 우리 지금 비전공자 친구들 이번 학기에 파이썬 수업 하거든요. 거기서도 2주차 해서 이번 주에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는 것, 여러분 키보드 칠 때 대부분의 순간에는 어떤 문장의 내용물을 적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고, 우리 당시에 게임 만들 때 프로젝트 할 때 생각해 보면 그게 거의 사실이었다라고 여러분 고개 끄덕거릴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석 적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엔간하면 어떤 문장의 내용물을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요거 얘기는 해볼게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 전체 덩어리가 새로운 함수 메인에 대한 함수정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줄 있고 뭔가 들여쓰기 한 게 저게 내용물일 것 같고, 다만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이라는 함수의 내용물입니다 같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물은 지금 현재 문장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줄 중에 중괄호 안에 있는 들여쓰기 한 두 줄 중에 윗줄도 역시나 어엿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미 본 적 있는 함수 호출식 하나만 달랑 적어놓은, 달리 말하면 수식 하나만 달랑 적어놓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그랬듯이 얘도 C에서의 수식문, expression statement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는 맨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추가로 적어 놓은 게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C 동네에서 그런 간단한 문장들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맨 뒤에 세미콜론을 적어서 여기까지와 같이 표현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에선 엔터키를 쳐서 여기까지가 이 임포트 문임, 이 리턴 문임과 같이 표현을 했다면 글자가 좀 다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print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괄호 안에는 지금 우리 이전에 본 적 있는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리터럴리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글자들 그 자체를 의미하는 수식을 적어놓은 겁니다. 계산하면 진짜로 저 글자들이 나올 만한. 그래서 우리 파이썬 쓰던 당시에 우리 수업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써서 한 글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str 리터럴을 우리가 적었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우리한테 작은 따옴표를 써서 보여줬었어요. 근데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서는 큰 따옴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걸 골라서 왼쪽 오른쪽에 동일한 따옴표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반면 C는 그렇지 않습니다. C에서는 여러분이 그 str 리터럴 같은 이 전체 글자들 덩어리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와 같은 상황에서는 꼭 Shift 키를 따박따박 눌러서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좀 불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쓰다 보면 그럭저럭 적응될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 파이썬 코드 짤 때도 큰 따옴표를 적게 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조금 디테일 측면에서의 차이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난 학기에 우리 파이썬 같이 구경했었다라면 대충 이 메인이라는 함수의 내용물은 문장 2개로 돼 있다면 첫 번째 문장은 아마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직관으로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은 역시나 return 키워드로 스타트하는 C의 return 문이에요. 그래서 return 키워드 적고 수식 하나 적고 끝내는 겁니다. 다만 이 동네는 C 동네니까 세미콜론을 찍고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C 동네 수식문이랑 비슷하게 마지막에 세미콜론 적는 거를 제외하면 여러분 이전에 봤던 파이썬 동네 return 문이랑 동등합니다. 자, 여러분 이 return 문 기억납니까? 의미가 2가지 있다라고 우리가 짚어봤죠. 하나는 자, 우리 데이터랑 코드 2개의 조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그랬는데 그 두 측면에 대해서 둘 다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리턴문의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의 의미는 더 이상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겠다.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 return 어쩌고 적어두면 이제 이 게임은 끝났다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시험에도 나왔었죠 아마도. 요 return 뒤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요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이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되도록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return 뒤에다가 리터럴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항상 메인 괄호 닫고라는 함수 출식은 항상 계산하면 우리한테 0이 나오게 됩니다. int 값 0이 return 값으로서 전체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저는 호출하면 무조건 0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와 같이 return 문을 적어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장 2개로 돼 있고 세미콜론 뒤에 엔터키 쳐놓고 또 엔터키 쳐놓고 닫는 중괄호 했는데 그러면 파이썬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세미콜론을 찍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C 동네에서는 문장 적고 세미콜론 적었다 치면 그 뒤에 엔터키를 꼭 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썬이랑 달라요. 파이썬은 간단한 문장 가장 마지막에 엔터키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근데 C는 세미콜론은 무조건 적어야 되지만 엔터키는 필수가 아니기는 해요. 뭐 이건 여러분이 직접 생체 실험해보면 되겠죠? 요 뒤에다가 엔터키랑 그런 거 다 빼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하면 아까랑 완전히 똑같이 동작해요. 여전히 이 메인이라는 함수는 문장 2개로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엔터키는 필수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문장 하나하나가 각각의 줄에 들어가도록 엔터키를 따박따박 치기는 합니다. 자, 이건 파이썬도 비슷하죠? 여러분 엔터키 무조건 한 번만 치면 되는 건데 3번, 4번 치고 그러잖아요? 위아래 간격을 놔두기 위해서 문단 같은 느낌으로 읽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익숙할
동등한 느낌의 파이썬 코드랑 왼쪽 오른쪽에 놔두고 대조를 해서 보면 이제 차이를 조금 더 음미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 버전 대충 눈에 들어오죠. 지난 학기에 봤던 파이썬의 함수 정의, 그 다음에 함수 출식 줬고 엔터키 친 거 마지막에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자 파이썬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보라색으로 이름을 보여줬었던, 그래서 엔간한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int라든가 input이라든가 엄청나게 항상 엔간하면 무조건 항상 쓰게 될 그런 이름들이 등재되어 있는 빌트인 모듈은 우리가 굳이 임포트 빌트인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바로 시작하자마자 쓸 수 있게끔 서비스가 제공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트인 이름 사전은 그 스코프 측면에서 약간 특혜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구경해 볼 수 있었죠. 풀네임 안 적어도 된다라든가. 아무튼 우리는 파이썬 동네에서 헬로월드 출력하기 위해 임포트 문을 미리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프린트라는 이름은 명백히 우리가 직접 도입한 이름은 아니에요. 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다른 모듈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포트 문을 생략을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C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엔간하면 이번 학기에 입력도 출력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은 0에 수렴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우 기초적인 인풋 아웃풋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는 기능을 내 C 프로그램에서 쓰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샵 인클루드 뭔가를 적어 주셔야 해요. 파이썬에서의 그 자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좀 불편한 점이죠. C의 불편한 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알아두세요. 저게 임포트 빌트인이 안 적혀 있을 뿐이지 걔네들이 내 .py 파일에 함수 정의 같은 게 적혀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다른 모듈에 있는 기능을 끌어와서 쓰는 겁니다. 모든 보라색 이름들 다 그랬었어요. 근데 아마도 엔간하면 남들이 임포트 빌트인하고 스타트 할 게 눈에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으로 미리 임포트 해놓고 스타트 한다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불편하죠? 이게 1970년대 감성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첫 줄이 조금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래요. 콜론 찍고 스타트한다. 콜론 안 찍고 스타트한다. 걔는 뭐 큰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DEF로 스타트하죠. 파이썬의 함수 정의는. 근데 C의 함수 정의는 지금 보시면 INT로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얘가 INT로 스타트한 거는 사실은 요 INT는 여러분 파이썬에서 봤던 그 INT랑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 이름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그 괄호 안에다가 이 친구는 인수 2개 받는 친구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했듯이 C에서도 일단 가능하기는 해요. 등등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살짝 첫 줄에서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 함수 정의 첫 줄 적을 때 이 함수 새로운 함수의 이름은 메인이고요. 인수 2개 받아요. 콜론 찍고 스타트 하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리턴문 적을 때 사실 메인이란 친구는 int 값 리턴하는 친구예요. 플롯 형식 값, str 형식 값 리턴하는 친구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인지를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C 동네는 조금 특이하게 미리 그걸 정해놓고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메인이랑 관련 있는 형식 이름을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 제외하면 새로운 함수의 이름을 정하고 스타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이제 그 함수의 실제 내용물 문장들을 적기 시작한다라는 건 일단 동일해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int main 괄호 닫고로 스타트하는 게 곧 이 main이라는 함수는 최종적으로 int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와 같이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 얘가 나중에 소수점 달린 숫자 리턴할 거다라면 그때는 float main 괄호 닫고와 같이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적어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C 동네에도 저 플롯이라는 형식 이름이 존재합니다. 소수점 달린 숫자 다룰 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만 할게요. 여러분 파이썬 코드 짜기 귀찮잖아요. 사실 벌써부터 나 파이썬이 더 좋은데 파이썬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방금 전 거를 복사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F5 눌러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 출력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치 지금 .c 파일에는 지금 요 가장 마지막 문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 지금 샵 인클루드 빼면 함수 정의 한 덩어리만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파이썬 동네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함수 정의 한 덩어리만 놔두고 F5를 누르면 당연하다는 듯이 헬로 컴마 월드 느낌표가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출력이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꾸로 봅시다. 자, 봐봐요. 왜 방금 전 버전은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가 출력됐습니까? 라 질문한다면 메인 내용물을 실행했기 때문이잖아요. 메인 내용물을 왜 실행했습니까? 라 물어보면 우리가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메인이라는 함수 내용을 지금 한 번 실행해 줘와 같이 함수 출식이 적혀 있고 마지막에 엔터 친 문장이 맨 아래 들어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걸 3번 적었다면 당연스럽게도 F5 눌렀을 때 헬로 월드 3번 출력되듯이. 근데 이걸 0번 적어놨다면 당연스럽게도 메인 내용물은 이.py 파일, 이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는 절대로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헬로 월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직접 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이 들어있는 문장을 그 어디에도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트롤 F5를 눌렀더니 헬로 월드 느낌표가 출력이 됩니다. 일단은 이건 맞아요. 메인 내용물을 한 번 실행을 한 거예요. 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계산을 한 번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함수 출식을 적어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살짝 차이점이 생겨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함수 정의로 딱 적어가면서 나중에 이거 할 거야 미리 계획해 둔 다음에 그렇게 계획해 둔 내용을 지금 한번 실행해 줘와 같이 함수 출식 적는 거까지 여러분이 해야 됐어요. 근데 C는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메인 내용물 한번 실행해 줘라는 코드를 우리가 적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 프로그램은 우리가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하면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C 동네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첫 번째 준비가 경험 측면에서의 준비가 끝났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한번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샵 인클루드 stdio.h 우리가 프린트하기 위해서 사용자 입력받기 위해서 저걸 무조건 적어야 한다. 자동으로 인클루드 해주는 서비스가 없나 보다.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단한 문장 적을 때 수식문, 위턴문 같은 한 줄짜리 문장 적을 때 꼭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야 되나 보다와 같은 약간 문법적인 측면에서의 동네 그 있잖아요. 그 이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온갖 주민들이 자기만의 어미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뭐 휘릭이라든가 막 이런 거 붙여가지고 저랑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C 동네에서는 그거를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안녕하세요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동네 국룰인가 봐요. 파이썬에서는 엔터키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면요. 아무튼 그런 세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뭐 요건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C를 충분히 사용하고 과제 수행하고 기말고사까지 보면 그럭저럭 적응될 만한 그냥 동네마다 특성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이슈일 겁니다. 나중에 자바라든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쓸 때도 비슷하게 세미콜론 찍으라고 하거나 중괄호 열고 닫고 하라고 하거나 등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문법적인 서비스 측면의 차이점이고 엄청 중요한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이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만 이제 20년 가까이 살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지구상에 완전히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니
완전 이제 문화 대충격을 받아서 지난 학기에 뭐 배웠는지를 다 까먹었어요 하는 친구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 파이썬 복습을 하긴 좀 애매해요. 갈 길이 많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난 학기에 어떤 식으로 3월 달에 진행했나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 가면 재생 목록 까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심지어 반이 2개였죠. 그걸 열어보시면 언제든지 복습하실 수 있고 또는 우리 700명 톡방이라든가 수업용 톡방에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내 여름방학은 정말 완벽했어. 근데 그 이전이 생각이 안 나 하는 친구들은 꼭 중간중간 물어봐 가면서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잘 챙겨놔야 여러분이 앞으로 80년을 더 이 업계에서 편하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65살 돼서 정년퇴임 당한 다음에 또 구직 활동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대한 오래 해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금 조금은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도 그걸 감안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중요한 차이점 2가지. 첫 번째, 함수 정의 적을 때 첫 줄에다가 그냥 DEF로 그냥 항상 똑같이 스타트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 이름을 하나를 곁들여서 적었습니다. 새로운 함수 이름을 도입할 때요. 함수 정의 첫 줄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main이라는 함수,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 적어서 도입한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까지 다 적어놓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F5 눌러서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메인 내용물이 한 번 실행됐다는 거. 이 2가지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 둘만 기억하면 이번 주는 퇴근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켜놨잖아요. 잠깐 시간을 들여서 지금 이 코드에 적혀있는 각각의 글자들의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쓱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몇몇 단어들 내지는 몇몇 이름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창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글자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기도 하는데 뭔가를 보여주면 얘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슨 내용들이 적혀 있냐를 살짝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저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강조했던 main이라는 이름이 일단 보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아이콘은 빨강 박스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int는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printf라는 이름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조금 복잡한데 printf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안에도 뭔가 막 이상한 거 잔뜩 파란색 글자, 누렁색 글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printf 왼쪽에는 아무튼 int 세 글자가 지금 적혀 있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큰 따옴표로 적어놓은 str 리터럴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이제 역시나 이 수식 왼쪽에 괄호 열고 닫고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CHAR이라는 파란색 글자, 그 다음에 14라는 뭔가 숫자가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런 표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토를 달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0이긴 한데 역시나 추가로 토를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괄호 열고 닫고가 적혀 있고 int 세 글자가 파란색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살짝 여러분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 요거 0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이거 2개 보입니까? 4바이트 4바이트라고 뜹니까? 일단은 제가 그걸 뜨도록 세팅을 하긴 했거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안 뜬다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띄워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수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름 사전, 그 다음에 뭐 아이디가 뭐 그런 거 생각난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거 얘기를 했었었는데 C 동네에도 지금 요 간단한 C 프로그램 위에도 그럭저럭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수식들이 존재해요. 리터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글자들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댈 때 그에 대한 툴팁 설명이 이것저것 나오는데 걔네들의 기본 공통점은 이런 느낌으로 파란색으로 INT 내지는 CHAR 같은 느낌으로 뭔가 토를 무조건 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달리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지금 CHAR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처음 튀어나왔는데 얘도 형식 이름입니다.
float, int 같은 느낌의 C 동네는 str이라는 이름의 형식 이름은 없긴 한데 아무튼 요 이름, 어떤 이름에 대한 형식, 그 다음에 어떤 수식에 대한 형식, 어떤 리터럴에 대한 형식이 따박따박 툴팁으로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한 학기 동안 일단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데이터 흐름 다 맞다 꺼내서 쓰는 거 할 수 있다. 사용자 입력 같은 거 받아서 내가 게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프로그래밍에 접근을 하기 위해 C를 배운다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3주 참가를 했을 거예요. 값의 형식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덧셈 하거나 할 때 숫자 덧셈을 하거나 글자 붙이기를 하거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 수식의 계산 양상, 연산자로 묶어놓은 큰 수식의 계산 양상, 계산 결과값 및 그 형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값의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나 추가로 기억이 난다면 우리가 직접 메모리를 까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위에 있는 int 한 칸, str 한 칸을 구경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확인해 본 게 지금 메모리 여기에 id 값이 이거인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칸에 담겨 있는 값은 정확히 int 형식 값입니다. str 5글자짜리 값입니다와 같이 어떤 값에 대한 형식이 항상 따박따박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파이썬 동네에선 값의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반면 C는 이게 달라요. C에서는 물론 형식은 당연히 중요하죠. 3 더하기 5랑 3.0 더하기 5.0은 완전히 다른 덧셈이잖아요. 그렇죠? 학 더하기 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C도 똑같습니다. 근데 C에서는 그런 형식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c 파일에 적어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적어둔 각각의 수식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수식이 뭡니까? 기억납니까? expression 뭡니까? 자,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 예를 들면 return문, if문, while문 같은 거 적을 때 우리가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적어서 디테일을 구성했었잖아요. 언제 내용을 실행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삼각형 어떻게 출력할 거냐 할 때 if문, while문 조건식을 우리가 목표에 맞게 적어야 했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 동안 점프를 한다라든가 등등. 다양한 수식들을 적어봤어요. 그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였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거를 수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건 C도 똑같습니다. 문장도 당연히 똑같고요. 근데 문제는 C 동네에서는 그 수식이 int 형식 수식이냐 플롯 형식 수식이냐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정의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함수 이름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이름을 나중에 함수 호출식, 수식을 적어서 사용할 겁니다. 이것도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어떤 이름을 쓸 때 수식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새로운 함수 이름을 도입할 때도 나중에 요거 main이라는 거 호출하면 game이라는 거 호출하면 그러기 위해서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게 될 건데 그 함수 호출식에 대한 형식 그 자체가 무엇인지 달리 말하면 그거 호출하면 나중에 무슨 형식 값을 리턴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하도록 강제돼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main.c에 적혀있는 모든 수식들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게 무슨 형식 수식인지를 툴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수식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하고 싶을 때 새로운 이름을 내 프로그램에 도입할 때도 여러분이 직접 정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해야 돼요. 그게 방금 전 봤던 대표적인 어떤 함수 이름을 도입할 때 함수 호출식 전체의 형식 그 함수에 대한 리턴 값의 형식을 정해놓고 스타트해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 C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무조건 메인 호출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main이라는 거 호출하면 무조건 int 형식 값이 나와요. 그 함수 호출식은 무조건 int 형식 수식입니다. 그게 고정돼 있어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설명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게 한 학기 내내 나올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파이썬이랑 C랑 비교할 때. 일단은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가볍게만 짚어놓고 간다라면 파이썬이랑 C는 함수 정의 적는 방법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함수 정의 첫 줄 적을 때 얘가 나중에 무슨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한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단어 단위로 외우고 넘어가는 거, 프레이즈 단위로 외우고 넘어가는 게 좋다 하는 친구들은 파이썬 동네에서 값의 형식 엄청 중요해요. 주관식 문제 나왔듯이 C 동네에선 수식의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라고 외워놓고 가시면 적절할 거예요.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이건 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파이썬 동네에는 그 함수 정의 밖에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엔터키 친다라든가 문장 적을 수 있었잖아요. 그걸 C에서도 제가 비슷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일단은 지금 이 안에 적혀있는 이 한 줄이 세미콜론까지가 유효한 C 문장이다라고 지금 고개 끄덕거릴 수 있을 거예요. 수식문입니다.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한번 마치 파이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함수 정의 밖에다가 문장 하나를 한번 적어볼게요.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 거의 뭐 1초도 되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밑줄, 빨강색으로 밑줄을 즉시 그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지고 파이썬 코드 짤 때 불편했던 점이 내가 지금 오타를 낸다거나 하는 걸 바로 보여주지 않고 F5를 딱 누르고 나서야 나 들여쓰기 마음에 안 들어 꺼져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를 뱉어주거나 아니면 일단은 프로그램 실행을 스타트한 다음에 중간에 갑자기 너 왜 인트 더하기 str하고 자빠져 있니와 같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오류를 낸다거나 했었어요. 그 당시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거 어제 낸 오타에 대한 후폭풍을 오늘 F5 누를 때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설치하는데 막 30분, 1시간 걸렸잖아요. 얘가 그런 것들이 다 막 그런 건 쓸모없는 기능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오타를 낸다라든가 애매한 거, 말이 안 되는 걸 적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걸 칼같이 실시간으로 캐치해서 우리한테 즉시 꺼지라고 빨간색 밑줄을 그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 굳이 실패를 사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한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답니다. 그래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 큰 따옴표 적으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도 역시나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녹색 줄이 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저만 할게요. 그래서 즉시 빨간 줄을 끊는 비주얼 스튜디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살짝 조금 마이너한 차이점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 동네에서도 문장을 여러분이 열심히 적어가면서 함수 정의를 채운다라든가 등등 내가 어느 순서대로 각각의 내용물들 작업을 수행할 거냐를 열심히 여러분이 코드를 적게 됩니다. C 프로그램들 역시나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들을 채워가면서 적으시게 돼요. 근데 C에서는 여러분이 문장을 .c 파일 아무 데나 적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이썬이랑 달라요. 파이썬은 .py 파일의 그 자체가 문장들의 나열입니다. 임포트문도 문장이고 함수 정의도 문장이고 if문, while문도 다 문장이에요. 근데 C는 그렇지 않아요. .c 파일에는 그냥 여러분이 대놓고 문장을 적을 수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은 문장을 유효하게 적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를 들면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한 문장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헬로 월드 출력하는 문장을 어디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을 거냐를 여러분이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적었어요. 여러분이 함수 정의 3개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장을 적을 때 어떤 함수 내용물로 적어야 되냐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방금 얘기했던 그겁니다. C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니에요. 완전히 별도의 뭔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C 동네에선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짝 짚어봤던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 .py 파일 다 작성하고 F5 눌렀을 때 우리 프로그램 실행됐었잖아요. 인터랙티브에서 그 리스타트 쭉 한 다음에 재부팅하고 우리가 적어둔 내용을 순서대로 실행해 줬잖아요.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은 우리가 적어놓은 .py 파일의 가장 위에 있는 문장들부터 순차 분기 반복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실행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 위에 뭐 적어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보통 임포트만 적고 스타트 하겠죠. 반면 C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아요. C 프로그램의 실행은 맨 위에 적어놓은 거를 먼저 다룬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하면서 스타트를 해요. 괜찮아요? 프로그램 코드 실행 흐름 스타트가 살짝 달라요. 파이썬 동네는 그냥 문장 자체가 나열돼 있어요. .py 파일에. 그런 .py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 그것들 중에 하나의 멱살을 붙잡고 F5를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멱살을 붙잡고 있는 그 .py 파일에 적혀있는 문장들의 실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프로그램 만들 때도 일단은 .c 파일을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다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C 프로그램은 아무튼 여러분 컨트롤 F5를 누르면 어딘가에 반드시 하나 존재할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중괄호 안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면서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의 끝 생각해 봅시다. .py 파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친구 생각해 봅시다. 얘 우리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이거잖아요. 이거 실행한 다음에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꺽쇠 세 개가 다시 뜨는 걸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 말은 네 프로그램 실행 끝났어. 이제 다음에 뭐 할까? 와 같이 물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문장들 중에 가장 마지막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전체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이 끝난다라 말할 수가 있었어요. 시작에 대한 끝은 그렇습니다. C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컨트롤 F5 누르면 이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그래서 이거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return문을 실행함으로써 전체 C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내용물 붙잡고 첫 번째 문장부터 실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return문을 만나거나 가장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나면 내 C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 더하기 5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할 때 그래 얘는 너무 쓸데없으니까 딴 걸로 할게요. 이런 걸로 할게요. 얘는 물음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있고 거기는 다른 문장이 적혀있다 칩시다.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 F5 누르면 물음표가 당연스럽게도 출력이 안 돼요. 왜 출력이 안 되냐? 컨트롤 F5 눌렀을 때 이 어더를 자동으로 호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유일하게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만 딱 한 번 해줘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메인 내용물을 실행한다고 해서 other 내용물을 실행한다라는 게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main이라는 함수 정의 안에다가 그러면 hello world 출력한 다음에 other 내용물 한번 실행해줘 함수 호출식을 만약에 적어놨다면 얘는 이제 얘기가 살짝 달라져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 함수 정의 위에다 올려놓고 진행할게요. 그래서 지금 함수 덩어리 2개 준비해 놓고 스타트 하는데 컨트롤 F5 누르면 일단은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할 거예요. 따라서 요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함수 호출식이니까 요 함수 정의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느낌표 뒤에 물음표가 붙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동으로 엔터키 쳐주는 서비스조차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C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일단은 파이썬보다는 좀 더 편해요. 뭐를 위에다 적고 뭐를 아래에다 적냐가 딱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무조건 위에 적어 놓는다고 항상 먼저 실행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함수 정의가 여러 덩어리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동일한 함수 정의 내용물 적을 때 문장들을 적을 때는 거기는 우리 이미 작년 4주차에 배웠던 순차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규칙이 당연히 작용하기는 해요. 아무튼 그게 전체 .c 파일 단위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C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내는 게 과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먹기를 이번에는 메인 함수 정의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파이썬 과제할 때 .py 파일 맨 위에다 뭐 적고 스타트 해야 되냐를 고민하고 스타트를 했듯이요. 그 정도로 차이점을 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지금 여러분이 미리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값의 형식이 아닌 수식의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 동네에선 문장을 아무데나 맨 땅에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C 동네에서 문장은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을 짚어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오늘 첫 번째 이론이 될 것 같고, 우리 덥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간단한 실습하고 일단 2주차는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몇 분 쉬고 싶습니까? 자,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로 무려 1시간 반을 울고먹고 지금 넘어왔어요. 여러분 대충 지난 학기 기억이 아름아름 떠오른다라면 베스트일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괜찮은 스타트를 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챙기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할 때 우리 지난 학기 거 영상 구경 같이 틀어놓고 구경해 보면서 우리 한 학기라든가 주말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할 땐 기분 좋았어요. 적으면 돼요. 그다음에 내가 수식 같은 거 뭐 조건식 같은 거 어떻게 적어 놓냐에 따라 내 맘대로 게임 만들고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최종 버전 내고 느낀 점 잘 적었어요. 일단 C 동네도 비슷한 느낌으로 문장들 적고 수식들 적어가면서 함수 정의 내용을 채워서 전체 C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살짝 짚어놓고 전반부를 끝을 맺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후반부는 이제 오늘 제목이 C에서의 데이터 흐름과 코드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면 좋겠어요. 데이터 흐름이라는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그겁니다. 미리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쓴다라는 거. 당연히 C 동네에서도 뭔가 중요한 지금 잘 계산해 둔 거, 지금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온 거를 어디다 세이브를 해두고 그걸 나중에 울거 먹거나 계산 다시 해서 다시 담거나 등등을 해가면서 전체 프로그램 진행할 거예요. 뭐 사용자 이름 물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너무 1학기 때 이미 해본 걸 이번에 또 하면 애매하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코드 흐름. 코드 자체가 애초에 실행의 대상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코드 흐름 하면 기본적으로 실행 흐름이 따라 말할 수가 있어요. 순차 분기 반복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파이썬 동네랑 똑같이 C 동네도 그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C 동네에서 순차를 활용하는 방법,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세미콜론 찍어가면서 순서대로 문장 적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C 동네에서 분기랑 반복을 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등등, 아무튼 그런 실질적인 C 코드 적기 위한 방법들을 저랑 같이 간단한 현장학습 실습 같은 느낌으로 도전해 보는 게 오늘 후반부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 같이 둘러볼 거고, 별도의 슬라이드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같이 구경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조금 이따 Alt 탭하고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실습실 컴퓨터 써도 되니까 지금 main.c 열어놓고 첫 줄 샵 인클루드 그거 남겨놓고, 그 다음에 지금 메인 함수 정의 있는 거 그대로 남겨놓고 저랑 같이 스타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 아직 안 적었다. 요거 .pdf 파일 앞부분에 복붙하라고 이렇게 마련해 둔 거 있으니까 지금 얼른 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 숫자를 2개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개를 더할 겁니다. 더한 다음에 출력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조금 스무스하게 진행돼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파이썬 버전을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짜면 됩니까? 예를 들면 input이라는 함수 쓸 수 있었잖아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그러면 이 함수 출시 계산 결과값을 우리가 예를 들면 초이스 제로는 해서 담아두는 게 가능했었죠. 근데 이 인풋 괄호 닫고 하면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을 할 거고 우리는 숫자를 다뤄야 돼.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필요하니까 int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해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친 글자들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문장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면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 입력받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합은 choice 0 플러스 choice 1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은 하고 합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파이썬 코드 적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 정도 한 거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차라든가 해본 적 있잖아요. 자, 파이썬은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프린트에 반대되는 함수도 있겠지 하면서 구경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유사한 느낌의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같이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근데 input이라는 함수를 썼고 print라는 함수를 쓰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중간에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룬 개념, 변수 개념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그래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고, 그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데이터가 포함된 메시지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련의 데이터 흐름을 C 코드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긴 지금 할당문 3개랑 수식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인데, 그거를 C 코드로 작성한다면 이런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돌아와서 봅시다. 대충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정상이에요. 이걸 살짝 고쳐서 아까랑 동일한 작업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일단 C 동네에서 주석을 칠 때는 이게 사실 오리지널 C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자, 파이썬 동네라면 Shift 3 해서 스타트를 했잖아요. 근데 C 동네는 Shift 3, 요 샵으로 스타트하면 완전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줄짜리 주석을 적고 싶다라면 그 나누기 있잖아요. 슬래시, 이걸 2개를 적고 스타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세팅상으로는 녹색으로 칠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 받기, 그 다음에 합 계산, 주석 안 치셔도 돼요. 합 출력 계산 결과가 포함된 메시지 출력 같은 느낌으로 이 3가지 작업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게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따박따박 순서대로 적어두면, 그 다음에 컨트롤 F5 누르면 방금 전 봤던 파이썬 버전이랑 이퀴밸런트한 C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동네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 출력하는 건 저 printf인가 뭔가를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뭔가가 당연히 C 동네에도 마련이 돼 있을 겁니다. 조금 슬프게도 inputf라는 이름은 아니고 scanf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파이썬 버전에서 봤던 바로 그거, 내가 값을 담아뒀다가 좀 더 정밀하게는 값을 하나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었던 변수 개념을 C 동네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건 저만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넘버에 3을 담고 스타트한다. 파이썬 동네에선 넘버는 3,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었잖아요. 파이썬이라면 마지막에 엔터를 쳤겠죠. 근데 C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나 새로운 이름 변수 이름으로서 쓸 거야. 넘버라는 이름. 그 다음에 걷다가 3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야. 와 같이 과거의 기억에 힘입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 적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찍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1초도 안 돼서 바로 빨간 줄 끄고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식별자 넘버 2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싶을 때 기억납니까? 우리가 배운 문장들 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할 수 있는 문장 4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이거 객관식 문제로 100% 나왔을 겁니다. 제가 제정신이었다면. 기억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는 가운데 적는 할당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그 다음에 for문, 임포트문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C 동네에서는 저런 식으로 넘버는 3 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 또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전 전반부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또는 메인 함수 정의 첫 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이름 메인을 도입할 때 그냥 메인은 함수 이름이야 하고 스타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메인이라는 함수랑 연관돼 있는 형식은 뭐냐? 얘는 함수 이름이니까 얘 나중에 호출하면 무슨 형식 값이 나오냐? 달리 말하면 메인에 대한 함수 출식은 무슨 형식 수식이냐? 그 수식의 형식이 뭐냐를 반드시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함수 이름이 아닌 값 하나를 담았다가 꺼내서 쓰기 위한 변수 이름을 도입할 때도 반드시 그걸 미리 해둬야 돼요. 무슨 얘기냐? 파이썬 동네에서는 넘버에 3 담았다가 헬로 담았다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최소한 새로운 이름 넘버를 도입할 때 그걸 나중에 인트 값 담을 용도로 쓸 거예요, 플롯 값 담는 용도로 쓸 거예요를 미리 정해놓지 않았어요. 나중에 할당문 어떻게 정리에 따라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은 인트 값 담겨있지만 나중에 str 형식 값 담겨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C는 그렇지 않아요. C는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때, 이 넘버란 이름을 도입할 때 단순히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용할 변수 이름들 도입을 먼저 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슬라이드에서 규칙을 정해 놓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쟁이들은 숫자다라면 소수점 안 달린 숫자, 그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생각한다라면 그냥 int 쓴다라고 다들 가정을 하고 진행해요. 우리도 일단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사용자로부터 int 값 2개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걸 담아둘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합에 해당하는 int 값을 역시나 별도의 변수에다가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합에 담겨 있는 값을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런 초이스 0, 초이스 1, 합 3개의 이름을 도입을 할 건데 걔네들은 셋 다 int 형식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int 변수 이름으로써 도입을 해두고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는 거냐? 내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 그 새로운 이름에 대한 형식, 그걸 나중에 수식으로서 적었을 때 무슨 형식 수식이 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쳐봅시다. 여러분 지금 메인 함수 정의 여는 중괄호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엔터키를 치신 다음에 그럼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가 들여쓰기를 1단으로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주석 안 치셔도 됩니다. 여기다 단순히 넘버란 이름 쓸 거야 세미콜론 하면 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마치 함수 정의 첫 줄이랑 비슷해요. 내가 지금 int 형식 값 하나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넘버가 아니지 초이스 제로야 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 동네는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는 게 국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이 한 줄로 말미암아 새로운 int 형식 변수 이름 하나를 도입하는 셈이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로 요 초이스 제로에다가 갖다 대보시면 진짜로 툴팁으로 초이스 제로 왼쪽에 int 세 글자가 파란색으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걔네들은 항상 같이 다닐 겁니다. 초이스 제로는 플롯 형식 값 담는 용도로 도입한 이름이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무조건 int 형식 값 다루기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int 변수 이름이다 라고 줄여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복사 붙여넣기 2번 하면 초이스 1 할 수 있을 거고 합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값을 담아뒀다 꺼내 쓰기 위한 각각의 이름들을 먼저 도입을 해두고 스타트 합시다. 일단 3개면 넉넉할 것 같아요.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가기 위해서 3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초이스 제로 int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니까 막 지역 변수 이런 식으로 한글 패치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시간 더 필요하다 있습니까? 사실은 새로운 이름은 여러분이 맘대로 정해도 돼요. 메인이라는 이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뭐 변수 이름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하기 나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한번 정했다면 여러분의 .c 파일에선 여러분이 정한 이름을 계속 똑같이 적어줘야 돼요. 동일한 이름을.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같이 해봅시다 할 때는 앞에서 보이는 거랑 동일하게
철자 잘 맞춰서 적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이 세 가지 중에 쉬운 거, 합을 계산하는 부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쉬워요. 합은 초이스 0 플러스 초이스 1을 적으면 돼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게 다운로드를 한 4기가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환장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를 글자를 하나하나 적는 때에도 계속 툴팁을 보여줄 거예요. CHOI 최로 시작하는 이름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적을 수 있는 이름들 목록 쫙 띄워놓고 그것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친 글자들로 시작하는 아니면 그게 중간에 들어있는 이름들을 열심히 필터링을 해서 보여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두 개 숫자 더한 결과를 담아놓고 넘어가는 문장을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초이스 0 플러스 초이스 1 하면 되고 일단은 얘는 지금 아이콘이 메인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땐 빨강색 네모였는데 얘는 지금 파랑색 조금 길다란 네모로 약간 다른 네모로 표현한다라는 것 정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변수 두 개에 각각 담겨있는 int 값 두 개를 꺼내서 int 덧셈을 하고 그 결과를 int 변수 자리에다 담겠다 같은 느낌으로 세미콜론을 찍은 셈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합을 출력한다와 같은 느낌을 아래에다 적고 초이스 0, 초이스 1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는다를 위에다가 적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파이썬 동네랑 C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밑에 걸 먼저 해볼게요. 메시지 출력하는 거. 자, 조금 슬프게도 C 동네는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이 str 덧셈이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더하기 기호를 허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의미에선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이 printf라는 함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일단은 저랑 같이 적어봅시다. hello world 지워주시고 큰 따옴표 그대로 유지한 채로 두 수를 더한 결과는 정도 한 다음에 적절한 자리에다가 Shift 5 하면 적을 수 있는 %를 적어주시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D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영키 눌러서 입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수를 더한 결과는 %D입니다. 와 같이 해둔 겁니다. 저 %D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얘가 어떤 의미냐? 나중에 요 %D 자리에 변수 합에 담겨있는 그 숫자에 대한 글자 표현을 덮어 씌워가지고 입혀가지고 출력해 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느낌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적으셨으면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D를 큰 따옴표 어딘가에 접어두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 한국말 어떻게 말할 거난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닫는 큰 따옴표 있잖아요. 요 뒤에다가 그 다음 여전히 괄호 안에다가 컴마를 치시고 요 뒤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토를 달아줘야 돼요. 뭘 달아줄 거냐? 그래서 %D 자리에 무슨 값에 대한 글자 표현을 좀 더 정밀하게는 입혀가지고 출력을 할 거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변수 합에 담겨 있는 거기에 예를 들어 3 담겨 있으면 3 한 글자를 거기 지금 365라는 인트 형식 값이 담겨 있다면 365 세 글자를 두 수를 더한 결과는 365입니다 같이 출력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값 내가 지금 출력하고자 하는 인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변수 이름을 따로 도입해 뒀고 걷다가 진짜로 덧셈 결과를 담아뒀으니까 여기다가는 합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딴 거는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이 합 적고 뒤에 닫는 괄호 함수 출식의 끝이죠. 그 다음에 이 수식문의 끝인 세미콜론까지 찍혀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은 완성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 요거 지금 저 튀어나온 김에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 왼쪽에 막 뭐 언더스코어 포맷 콜론 해가지고 조금 작은 그리고 약간 음영 표시가 보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보인다라면 얘를 여러분이 숨기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은 얘가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직관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 보인다면 컨트롤 키를 2번 연타해 보세요. 따닥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 툴팁이 사라집니다. 다시 2번 누르면 또 튀어나오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다시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저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과잉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2개를 적어 주셨고 일단은 녹색 줄은 끄어진다 하더라도 빨간 줄은 지금 안 끄어져야 됩니다. 혹시나 빨간 줄이 적혀 있다면 따옴표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름, 내가 새로 도입한 이름들 철자가 잘 적혀 있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슬슬 퇴근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일찍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남겨둔 가장 윗부분 사용자 입력 받기예요. 얘는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이름 3개 도입해놨고 초이스 제로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 초이스 1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 인트 형식 값을 담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파이썬이었다면 이게 input 함수 출식을 적으면 됐어요. int 괄호 닫고 막 그런 곁다리 내용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함수 출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 동네에도 일단은 저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가 미리 마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샵 인클루드 어쩌고를 꼭대기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함수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슬프지만 새로 등장하는 거니까 따라서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합은 어쩌고 저쩌고 위에다가 그 다음에 요 위에 적어놓은 요 3개 새로운 이름 도입하는 거 아래에다가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을 거예요. 그 함수의 이름은 scan으로 시작하는 scanf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scanf라고 치면 이렇게 되게 아종들이 엄청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저런 거 그냥 무시하고 5글자 scanf까지 적으시고 괄호를 여시면 그럼 이제 scan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일단 큰 따옴표를 하나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닫는 큰 따옴표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챙겨줍니다. 짝을 맞춰줘요. 그래서 이 큰 따옴표 표현 리터럴 안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무슨 형식 값을 어떻게 입력을 받을 거냐를 정한다 보시면 돼요. 자, printf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printf도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번에 뭘 어떻게 출력할 거냐를 정한 겁니다. 한국말 그냥 적으면 그걸 그대로 출력해줘요. 헬로 월드 그냥 적으면 그냥 출력해줘요. 다만 %d라고 적으면 int 형식 값을 그거에 대한 글자 표현을 그 %d 자리에다가 출력해줘요. 스캔f도 일단은 그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긴 할 건데 사용자로부터 숫자 하나, 구체적으로는 int 형식 값 하나를 입력받을 거예요. 사용자는 아마도 손가락에 10개 달려있을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그냥 %d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int 형식 값 받는데 %i가 아닙니까? 라 질문할 수 있어요. 이 d는 뭐의 약자냐? 데시멀의 약자입니다. 데시멀이 뭡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싱글, 더블, 트리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막 뭐 테트라 그 다음에 펜타 뭐 헥사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래서 6, 7, 8, 9에서 이제 10의 보통 데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데시멀은 그래서 10진수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로부터 10진수 값 표현을 하나를 입력받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해주셔도 좋아요. 아무튼 int 형식 값 받기 위해서 %d를 큰 따옴표 안에 적어두세요. 이거면 끝납니다. 일단 현재로선 그래요. 그 다음에 닫는 따옴표 뒤에다가 컴마를 하고 여기도 비슷해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 밖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 내 손에 int 형식 값이 있고 그거에 대한 10진수 표현을 까만 창에다 출력하고 싶을 때 printf를 썼어요. 지금은 그거에 반대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겁니다. 사용자 머릿속에 있는 숫자 하나를 사용자가 키보드로 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글자들이 들어오고 그걸 토대로 int 형식 값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초이스 제로 자리에다가 담을 겁니다. 일단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컴마 뒤에는 어디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을 거냐를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일단 따라 칩시다. 여러분 Shift 7 하면 요거 있잖아요. 펭귄 모양 기호 있잖아요. 얘 뭐라고 읽습니까, 여러분은? 그죠? 뭐 있잖아요. 그 뭐 톰 앤 제리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and라고 읽죠. 일단 저 기호 자체의 명칭은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영어로 기준으로 한다면. 그리고 걔의 의미는 and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앰퍼샌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해 놓은 초이스 제로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스캔F5 출식 작성이 끝나고 마지막에 꼭 세미콜론을 적어서 수식 문장을 완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데이터 흐름 목표의 반쪽을 달성한 셈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줄제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역시나 %D 사용자로부터 숫자 하나 입력받을 건데 이번에는 초이스 1에 담겠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러면 기본적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치시는 동안 저는 이제 소위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미리 적어둘게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녹색 줄을 끊는 것 같긴 한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컨트롤 F5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하시면 커서가 깜빡거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예를 들면 3 엔터, 5 엔터 쳤을 때 가장 마지막 코드 덩어리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메시지 해서 결과는 8입니다 같이 출력되면 성공이에요. 일단 저도 해볼게요. 제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지금 프롬프트 준비했으니까 3 엔터 쳐보고 5 엔터 치면 두 수를 더한 결과는 8입니다 하고 아무 미련 없이 프로그램이 퇴근해버리는 걸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 요 위에 거 덩어리 3개까지 다 적으셔야 준비하고 데이터 흐름 순서대로 발생시키고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 프린트 F를 적어야 됩니다. 좀 불길한 알파벳이긴 하지만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12월 되면 파이썬 코드 짤 때 F를 붙이고 앉아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간단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흐름이죠.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뭔가 작업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눈으로 다시 전달하는 일련의 흐름을 변수 3개를 도입해서 구성을 깔끔하게 끝냈다 보시면 돼요. 뭔가 좀 중간에 Shift 7 해서 앰퍼샌드란 기호를 적었다라든가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은 여기는 기본적인 사용법 측면에서의 차이니까 복사 붙여넣기로 일단은 우겨 넣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정리 슬라이드 한번 보고 두 번째 목표까지 한번 하면 오늘 수업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우리 몇 시에 끝나지? 12시 반에 끝나는 거잖아요. 언제 끝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튼 정리 슬라이드 그럼 간략하게만 보고 갑시다. 어차피 저는 이제 우리 오늘 화요일 오후 반도 우리랑 똑같은 수업 자료로 진행하거든요. 거기도 C 수업인데 거기는 비전공자 수업이에요. 그리고 4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유가 생기면 또 뭔가 썰을 풀다거나 할 수 있고 그게 좀 중요하다라 싶으면 제가 우리 반 수업 영상 뽑을 때도 집어넣는다라든가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따로 빼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건 그러려니 하고 자, 우리 이전에 본 적 있는 변수 개념을 C에서 지금 써본 거예요. 변수가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변수라 부른다 그랬어요. 파이썬 동네는 그 변수란 개념이 좀 희미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때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해서 쓴다면 쓸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파이썬 동네는 우리 이전에 봤듯이 int는 프린트 엔터라든가 등등이 가능해요. 어떤 이름이 변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입니다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마치 int 형식 이름입니다, 함수 형식 이름입니다 같은 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랑 동등하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간에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함수 덩어리의 이름이 아닌 값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C의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이름을 도입할 때 그 이름을 나중에 수식으로서 적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뭘 담거나 거기 담겨 있는 값을 꺼내 쓰기 위해 그 이름을 적을 거잖아요. 그 수식의 형식, 달리 말하면 그
변수의 형식을 반드시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해야 돼요. 넘버라는 이름을 인트 값 담는 용도로 쓸 거냐, 플롯 값 담는 용도로 쓸 거냐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그걸 해봤습니다. 초이스 제로, 초이스 원, 합이라는 새 이름을 도입하면서 셋 다 인트 값 하나 담는 용도로 쓸 거다와 같이 정해두는 게 가능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트 적으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또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는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는 게 국룰인 것 같으니까 찍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오류가 생기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초이스 제로에다 뭘 담을 거냐, 합에다가 뭘 담을 거냐 등등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값을 담기 위해 는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파이썬 동네에서 는이 연산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C 동네에서는 는이 연산자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수식을 적을 수 있다면 는 연산자가 섞인 마치 는 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관련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우리가 방금 전에 적은 거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합은 초이스 제로 더하기 초이스 원 세미콜론 한 거는 C의 할당문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는 연산자랑 더하기 연산자로 묶은 커다란 수식 하나에 세미콜론 붙인 C의 수식문을 적은 겁니다. 얘는 할당문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이 문장 가지고는 새로운 C 이름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게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파이썬의 할당문은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식문으로 치지 않고 그냥 할당문이라는 완전히 별개로 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 동네 얘기고 아무튼 우리가 쓰는 입장에선 직관으로 동등하게 납득할 수 있었죠. 초이스 제로 값이랑 초이스 원 값을 더해서 합에다 담는다 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건 동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값을 여러 개 다뤄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변수 이름을 여러 개 도입하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복잡하다. 예를 들면 값을 10만 개를 다뤄야 된다. 아주 빅한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라면 마치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를 썼듯이 C 동네에도 뭔가 그 인덱스 개념 0번째 칸, 10번째 칸, 300번째 칸 같은 것들로 대괄호 열심히 섞어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걔네들도 마련돼 있고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당분간은 값 한두 개 다룰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로 이름 여러 개 도입해 놓고 그 중에 하나 적절하게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랑 scanf 미리 남들이 만들어 두었고 우리가 그 샵 인클루드인가 뭔가 하면 쓸 수 있는 C 동네의 함수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큰 따옴표 안에다가 리터럴 안에다가 %d 같은 표현을 적어가면서 어떤 형식 값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거냐 어떤 형식 값을 여기다가 글자 표현을 만들어 갖고 메시지 최종적으로 출력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는 데시멀을 의미하고 십진수를 의미해요. 좀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나중에 천천히 예시 코드 같은 걸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솔직히 이미 20세기에 결정되어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라든가 GPT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줄 것 같기는 합니다. 십진수 말고 다른 진수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보면 아마도 거의 100% 확률로 정답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약간 우리가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기는 해요. 뭐가 어렵냐?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내가 초이스 자리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고 싶어. 초이스 제로 자리에다가. 그러면 사실은 초이스 제로라는 이름만 적어도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 질문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살짝 주입식 교육을 당했어요. 스캔F 쓸 때는 컴마하고 뒤에다가 어디다 담을 거니? 라고 우리가 지정할 때 여기다 담아주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Shift 7 해서 앰퍼샌드를 적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적어서 초이스 제로 자리에다 담아주세요와 같이 표현을 했다라는 걸 일단은 차이점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제외하면 일단은 스캔F 쓰는 방법이랑 printf 쓰는 방법은 대충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요 예시 코드 붙잡고
적절히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큰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예시를 대충 10분 동안 구사를 하고 마지막 정리 슬라이드 살짝 얘기하고 여러분 퇴근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숫자를 2개 입력받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 재탕하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두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0번째로 입력받은 수, 먼저 받은 걸 초이스 제로를 x라고 치고 초이스 1을 y라고 치면 x의 y승을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3하고 그 다음에 2하고 엔터 쳤다 칩시다. 3 엔터 2 엔터 쳤다 칩시다. 그러면 3의 2승 하니까 결과는 9입니다와 같이 출력하면 될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적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쉽지 않죠. 일단은 우리가 곱셈을 할 줄은 알아요. 조금 슬프게도 C 동네에는 곱하기 연산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 자승을 하기 위한 연산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지금 들고 있는 숫자의 x를 y번 곱함으로써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C 동네에서 반복 흐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살짝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겸사겸사 C 동네에서 if문을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그래서 이름 그냥 초이스 0, 초이스 1으로 그대로 갑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받는 거 숫자 2개 입력받는 거 똑같으니까 그대로 씁시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이 살짝 다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딴 걸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합이라는 이름 그냥 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목표가 이거예요. 합에다가 초이스 0 곱하기 초이스 1 값 담기를 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이번엔 단순히 두 수를 더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좀 복잡하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x의 y승을 계산하기 위해 x를 총 y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y가 몇인지를 지금 시점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이스 0 곱하기 초이스 0 곱하기 초이스 0 이런 식으로 미리 수식을 적어두는 게 불가능해요. 따라서 일단은 반복 흐름을 가져간다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를 들면 누적과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아이고. 그래서 자 봅시다. 어딨냐. 그래요. 괜찮습니까? 아까 전에 그 버전 완성돼 있으면 요 스캔F 호출식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메시지 출력하는 거 사이에다가 요거 지금 는 적혀 있는 요 부분만 지우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코드로 바꿔 적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합에, 자 이건 저만 다시 적을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합은 합 곱하기 초이스 0를 초이스 1번 반복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초이스 0를 초이스 1번 곱해서 다시 담는 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수학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그러면 합은 맨 처음에 뭐로 스타트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이미 배운 곱셈의 항동원인 1을 담고 스타트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초이스 0 곱하면 합은 초이스 0 그 자체가 될 거죠. 그래서 y가 1이면 x의 y승, 초이스 0의 1승은 초이스 0 그 자체입니다. 2승 하면은 초이스 0 제곱되는 거고 3승 되는 거고 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이스 0의 0승 하면 그러면 1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일단 합에다가 그러니까 결과에다가 1 담아놓고 반복 흐름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좀 복잡하니까 이 위에다가 이름 하나를 한번 추가로 도입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일단은 예를 들면 count라는 이름을 하나를 도입을 해두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제까지 몇 번 곱했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합이 1일 때는 count는 0인 채로 스타트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3주차 때 우리 3월 중순쯤에 등장한 거잖아요. 반복의 3단 콤보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반복 준비,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 수행할 거냐, 마지막으로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 일단 처음에는 0승으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초이스 제로가 얼마든 간에 0승하면 무조건 1이에요. 심지어 그게 음수였다 하더라도요. 그게 맞으니까 합은 1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곱셈을 카운트 1번 수행해서 다시 담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while문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while문 기억납니까? 파이썬의 while문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처음 시작했고 자주 썼죠. 일단 C 동네에도 while문이 존재해요. while 정도까지 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세팅을 잘 해놨다면 C 수업용 while 해서 while문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겁니다. 아이콘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적당히 while 정도까지 치고 탭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보여줄 겁니다. 그냥 while이랑 C 수업용 while 두 가지 버전을 보여줄 거예요. 자, 아래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준비해 놓은 while문 적는 방법이에요. 위에 거는 제가 준비해 놓고 여러분 지금 옮겨놨을 while문 적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친구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수업 같이 진행했잖아요. 어쩌면 요거 집에서 세팅하다가 이제 문서 폴더 확인을 해봤는데 문서 폴더 열어봤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폴더 열어봤는데 여기에 템플릿은 있는데 코드 스니피츠란 폴더가 없어서 세팅을 절반만 하고 오늘 수업을 스타트한 친구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시 문서 폴더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폴더 열잖아요. 거짓말같이 이 코드 어쩌고 폴더가 마련돼 있을 겁니다. 지금쯤이면 100% 확률로 있을 거예요. 일단 실습실 컴퓨터엔 다 있을 거고요. 얘를 열고 그다음에 우리는 C 어쩌고 하고 있고 C 더하기 이걸 눌러주시고 마이 코드 스니피츠 가면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적절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담아놓고 진행하시면 돼요. 뭐 지금은 사실은 C의 while문 적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탭 하신 다음에 그냥 탭을 한 번 더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C의 while문을 적기 위한 문법적인 필요한 글자들을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파이썬의 while문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파이썬의 while문 적을 때 while 적고 수식 적고 콜론 찍고 엔터 치고 내용물이었잖아요. C의 while문도 while 적고 조건식을 적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조건식을 괄호로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콜론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수식을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while문의 내용물을 적고 싶다 할 때는 요 지금 중괄호 안에 내용물 채워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함수정의 내용물 적듯이. 그래서 우리는 while문 안에 그 3단 콤보 두 번째 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를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카운트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이스 1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복잡하니까 빠른 퇴근을 위해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조건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아마도 커서가 자동으로 이 while문 내용물을 적기에 적절한 자리로 점프를 해줄 거예요. 자, 요거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마우스 포인터로 적당히 지금 요 새로 적은 while문에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저 while이라는 키워드가 보라색이라 약간 좀 걱정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보라색이 빌트인 이름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금색 잘 안 씁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뭘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카운트는 0이에요. 아직 x의 0승까지밖에 안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x의 3승을 구해야 돼요. 내 손에는 x의 0승이 있어요. 거기다가 x를 한 번 더 곱해서 다시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합 곱하기 초이스 제로를 해주면 되겠죠. 초이스 제로를 한 번 더 곱해서 다시 담는 겁니다. 거기에 1 담겨 있다면 초이스 제로가 담길 거고 초이스 제로가 담겨 있다면 그걸 제곱한 게 담길 거고 한 번 더 하면 3승 한 개 담길 거고 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합에는 초이스 제로에 카운트 플러스 1승에 해당하는 게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끝나고 그럼 이제 다음 반복 준비를 하면 되겠죠. 지금 합에는 만약에 0승이 담겨 있었다면 1승 한 개 담겨 있게 돼요.
1승이 담겨 있었다면 2승 한 개 담겨 있게 돼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해서 지금 합에 담겨 있는 게 x의 몇 승짜리냐를 갱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지금 x의 5승을 들고 있어요. 근데 x의 5승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더 이상 곱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지금 while문의 조건식이 적혀있다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while문 쭉 실행하면 언젠가는 카운트가 초이스 1이랑 같아질 겁니다. 사용자가 음수를 입력한 게 아니라면 일단 그럴 거예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음수 입력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일찍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while문의 실행이 끝냈다라는 건 합의 초이스 제로의 카운트 승, 달리 말하면 초이스 제로의 초이스 1승에 해당하는 값이 무조건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합에 담겨 있는 값 출력하는 코드 이미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원한다라면 메시지 바꿔서 얼마입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메시지만 살짝 바꿔서 재탕한 다음에 써먹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 엔터, 3 엔터 했을 때 2의 3승에 해당하는 8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초이스 1에 음수를 입력했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인트 형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수점 달린 숫자는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걔만 특별히 초이스 1이 음수면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출력한다와 같이 여러분이 여기다 분기 흐름을 밀어 넣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원한다라면 C의 if문을 적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C의 if문을 적고 싶다. if까지 치고 그냥 다짜고짜 탭을 치세요. 그러면 C의 if문, 정밀하게는 if문의 if 부분을 적기 위한 자동 완성 기능이 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 새로운 문장 적고 싶다. if문, while문, 그 다음에 C에도 for문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 적고 싶다 할 때 일단 키워드 적고 아이콘 나온다 싶으면 탭 키를 친 다음에 우리 수업용 돼 있는 거 골라갖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콜론 찍지 않고 괄호 열고 닫고 한다와 같은 자잘한 문법적인 차이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이상 무리 없이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코드가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뭐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하겠죠? 열심히 정확히 원하는 횟수만큼까지만 곱한 다음에 그 결과가 합에 담겨있는 채로 while문의 실행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용자한테 택배만 보내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 슬라이드 가고 여러분 퇴근시켜 드린 다음에 도움 필요한 친구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if문, 파이썬에 if문이 있었잖아요. 파이썬엔 근데 if문에 elif 부분을 붙이거나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었어요. elif 부분은 0개 또는 1개 또는 여러분 원하는 개수만큼 진해같이 붙이는 게 가능했습니다. C는 아쉽지만 elif 부분은 붙일 수가 없어요. 대신에 else 부분은 붙이거나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if문은 전체로 봤을 때는 if 부분만 있는 거, if 부분과 else 부분이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그걸 제외하면 파이썬의 if문이랑 동등합니다. 조건식 적고 스타트 하는 거. 그 다음에 while문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while문은 else 부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C의 while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그런 간단한 while문은 똑같이 적으실 수 있어요. 적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동 완성 기능을 쓰시면 큰 어려움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 첫 번째 현장 학습 실습이 끝이 납니다. 딱 10분 되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다음 주에 이제 이 기억을 토대로 정리 한 번 더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 볼게요. 집에 갑시다.